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서둘러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 개혁신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어제 29분 대국민 담화 광란의 칼춤을 춘다. 패약질을 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개혁신당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광란의 칼춤의 대상자로 지목되신 거. 우선 그 주체구나. 광란의 칼춤 주체. 예. 뭐 저희가 언제 광란의 칼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담화를 쭉 보면서 어제 이제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 기사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신상실 주장을 하려는 건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예. 첫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학계와 미디어학계에서 굉장히 논문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최고 권력자들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가짜 뉴스에 본인이 선동이 돼가지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 겸 국민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저는 이번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직접 믿은 것 같거든요. 예. 선동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계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였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것 같고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정신감정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예.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예.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과연 정상적인 이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예. 지금 정규재 주필 같은 분들도 나와서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뭐 저도 이거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라도 예. 그런 것들을 그 대통령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프로세스 계속 있어야 되고 이 비상계엄 같은 이런 조치 뭐 저도 계엄법 개정안 냈지만은 예. 이런 거는 단순히 뭐 심의가 아니라 정말 더 동의를 엄격하게 얻는 절차들 시스템적인 개선점들을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딱 저 가짜 뉴스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딱 듣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런 비상경험을 잃어서 이것 때문에 한 거구나라고 답을 좀 얻었습니까? 네. 그냥 저는 뭐 정광훈, 뭐 황교안, 뭐 그 등을 포함해서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꼭 그군지는 모르겠지만 음모론 유튜브 뭐 이런 쪽에서 부정선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쪽에서 목적은 얘기하는. 부정선거 그다음에 그렇죠. 선관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격가지들이고 예. 그냥 크게 두 개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랑 예. 야당 꼴보기 싫다. 예, 그 두 개 정도 큰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의원님. 네. 지난 주말에 1차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1차 탄핵안 표결이 있을 때 대통령 그 오전에 뭐 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였나? 송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메시지. 네.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 부결이 됐어요. 내일 2차 표결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또 2차 표결 앞두고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엎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전혀 반대로 나왔거든요. 왜 그랬다고 봅니까? 뭐를 노리고 그랬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수식할 때 상식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신 상태는 막 한동훈 대표가 설치면서 탄핵을 한 해 만에 뭐 본인이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거 또 꼴보기 싫고 여당 의원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예. 막 자기를 지켜주는 소수 정도를 빼고는 예. 뭐 탄핵 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 지들이 뭐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쳐다도 보기 싫다. 예. 탄핵 시키라면 시켜. 좋아 빠르게 가. 지금 그런 마인드 아닌가 싶어요.
헌재 가서 내가 스스로를 변호해서 완전 다 뒤집어 버리겠어. 이 뭐 썩어 빠진 여의도 놈들 뭐 야당 여당 다 썩었어. 뭐 이런 마인드겠죠. 오, 그래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예. 자, 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이게 변론 조지서를 보는 것 같다. 변론 전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 네. 통치행위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 나와서 통치행위다 뭐 얘기하고 어저께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무죄다 이 얘긴데 윤상현 의원은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 같고요. 통치행위가 아니란 거를.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두환 노태우 처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판례가 쌓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윤상현 의원이나 그 윤석열이 얘기한 그 판례도 예.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게 이제 원래는 통치행위인데 예. 근데 이게 위법하고 위헌인 게 명확하면 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를 잘못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게다가 윤석열 여기도 법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옛날에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요. 했겠죠. 그거 하셨을 텐데 이제 예.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에 좀 정신이 나가고 미쳐버리면은 배웠던 거 다 까먹는구나. 그래요?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란에 대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다. 요 노들을 가지고 내란죄 무죄 주장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사실관계 자체. 네, 법리를 이거는- 떠나서. 네,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고 무슨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관 건물에 창문을 깨고까지 병력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만에 하나 국민들이 막 몰려올 걸 걱정해서 한다 그러면 외부 경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증거물로 아주 잘 남아 있지만 헌법기관인 이준석 의원 들어오는 거 왜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였다면 국회의원들은 더 잘 빨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결의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딱 봐도 거짓말들이고 예.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정말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고 했지만 정말 다행인 사정들이 겹쳐가지고 무능해서 예.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말을 짜맞추는 거죠. 예. 그때 뭐 공군에서 이렇게 헬기를 빨리 투입할 수 있게 오케이 해주고 또 진입한 특전사 병력들 707 병력들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없이 국회의원들 잡아가두고 이랬으면 지금 저도 다 남태령에 있고 진행자님도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방송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의 변론 전략들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보도들이 있던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 심판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내가 변론하겠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왔고 오늘자 아침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변론 조지서를 직접 쓰겠다. 예.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걸 일종의 진두지휘 하겠다는 건데 그 선택, 그 전략은 왜 그렇게 한다고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제 피고인이나 또는 심판 대상이 됐을 때 나가서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헌재 이거 탄핵 심판 과정도 생중계 요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변호사 변호인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진행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예. 어제 윤석열이 말하는 대로 막 야 이거 부정선거고 그 뭐 야당 이놈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뭐 해가지고 이거 다 때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 이렇게 변론 요지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예. 일단 한숨을 쉴 겁니다. 변호사가 하고 자 천하람 변호사는 그러면 한숨을 쉽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 수임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맡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이라도 말이 되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윤석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변론 방향이 실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톤 다운이 되거나 예. 그거 못 견딜 겁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뭐 역전 말로 홈런 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약간 극한의 도박충 같은 느낌인데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어제같이 하시면은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형사적으로는 거의 뭐 결과가 거의 사형 확정, 헌법재판으로서는 거의 네. 뭐 이거는 탄핵 확정이죠. 그래요? 예. 혹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가서 네. 직접 변론하고 그거를 생중계를 요청한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걸 통해서 정치 투쟁의 길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네, 저는 해볼 수 그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유심히 봤던 게 예.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실 꽤 있잖아요. 예. 이게 전체 인구로는 소수지만 이렇게 예. 뭐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슈퍼챗도 쏘고 막 그 유튜브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건데 그분들이 얼마나 막 국회나 용산이나 이런 데로 막 몰려오는지 봤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스피커 파워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걱정하는 만큼 막 몰려오거나 국회를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더 선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마치 국민들과의 내란 상황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예. 조금이라도 자기를 지켜줄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두하는 날 헌재 재판정에 그렇죠.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자들이 막 결집해서 그렇죠. 헌재를 둘러싸고 시위하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좀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기대한다는 저는 거예요? 그런 거 선동, 그러니까 거의 시민적 내란 상황 같은 거를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막 엄청나게 센 워딩들을 썼잖아요. 네. 예, 뭐 칼춤이니 막 하는 것들이 네. 결국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재판받는 모습 어쨌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어제 대통령은 역으로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해서 네. 제가 왜 그러냐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좀 그리고 드려봤고요. 예. 그런 거 플러스로 실제 자기가 뭘 잘못했나 뭐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절대 잘못이 없다. 네, 저는 뭐 약간 현실 부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탄핵 심판은 만약에 내일 탄핵 가결이 된다고 하면 탄핵 심판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나온 거로 보면은 뭐 소송을 좀 길게 끌고 가려는 게 대통령실 전략인 것 같기도 해서요. 이게 사건만 보면 예.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명확해서 위헌이고 내란인 게 명확해서 금방 끝나야 되는데 예. 아시겠지만 그 피소추인 그러니까 피소추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열심히 다투고 막 증인 신청 잔뜩 하고 하면은 예.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법원 행정처의 그 어떤 리액션이었거든요. 헌재랑은 좀 다르지만. 예. 법원 행정처는 원래 우리가 국회에 불러도 좀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만한 얘기하잖아요, 원래. 맞아요. 예, 절대 결론을 예. 밝히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위헌이라고 그냥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기 때문에 헌재 결정도 빠르게 되는 게 원칙일 건데 예.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째는 윤석열이 열심히 다투다 보면 예.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헌재가 설마 그렇게 할까 싶긴 한데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탄핵 사건이 박근혜 탄핵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은 탄핵 사건이 막 쌓여 있잖아요. 예. 이진숙부터 해서 뭐 검사 뭐 이런 것처럼 막 쌓여 있으니까 예. 이것도 어쨌든 사건 번호 순으로 선입 선출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던데 원래는 이제 선입 선출로 그게 이제 원칙이긴 예, 예. 한데 그래도 헌재가 생각이 있으면 야.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 문제 의식이 있겠죠. 빨리 하지 다른 않겠나 탄핵 싶어요. 다 하고 하면 뒤로 밀리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예. 대통령 윤석열 쪽에서 또 막 주장하겠죠. 왜 그래요? 우리 사건 먼저 하냐.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탈표 몇 표나 나올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취재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설득도 하실 것 같고. 자유 공개적으로는 7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7표인데 예. 투표하러는 가야 된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20명 한 20명 넘죠.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내가 반대표 찍을 건데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중에서는 소수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투표가 허용되는 상황이면 저는 20표 아니면 30표 정도까지도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권성동 매직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투표를 막고 지난번처럼 완벽한 봉쇄 작전으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도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만약에 내일 가결이 되면 그 네. 이후에 국민의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친정 같습니까? 이런 소리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거기는 뭐 미래가 어둡죠. 미래가 어둡고 이번 사태 때 1차 탄핵 이제 표결에서 그나마 국민들께 당을 수습하겠다라는 명분을 보여준 거는 딱 세 사람이잖아요. 누구요? 안철수, 김해지, 김상욱인데 저는 김상욱 의원은 이번 정말 난세에 정말 암흑기의 영웅 같은 의원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만 예. 아직 당을 이끌기에는 조금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거에서 쉽지 않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참 용기 멋지게 보여줬지만은 당에서 굉장히 외톨이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할 명분이 있는 사람 중에 실제 이 이후 사태를 끌고 나갈 만한 정치력이나 어떤 지지세를 갖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짧게 네. 분당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예스 노로.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혼란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